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이 계절 여름의 어원이 여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매가 열린다, 열매가 여름, 그래서 여름이라고요. 네, 여름은 열매가 열리고 성장하는 계절이잖아요. 한입 베어 물면 새콤달콤함이 입안에 퍼지는 계절. 우리의 여름도 역시 그렇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던, 바라던 열매가 활짝 열리길 바라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에게도 햇볕과 물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햇볕과 물은 상징적인 말일 테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내 안에 가득 머금으려면 일단 내 품을 좀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귀를 열고 우리 산책할래요? 79번째 산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정무입니다. 수도권에서 검증된 반도건설이 서부산의 중심 에코델타시티로 찾아옵니다. 부산 최대 스케일 앱으로 누리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스마트 비즈니스 플랫폼 에코델타시티 첫 지식산업센터 반도 IB 플래닝 8월 오픈 반도건설.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8월 5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79번째 산책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주고 또 무거운 짐도 들어드리는 이 시간,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광안리에서 뵀는데 이제 범일입니다. 네, 아주 아니 다 이렇게 표정도 좋으시고 아, 그래요? 새집 이사 오니까 좋으신가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자, 근데 이번 여름에 정말 비가 많이 내렸었잖아요. 네, 햇볕을 볼 날도 좀 많이 없었고, 비 많이 오고 좀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면서 네, 이 날씨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당시에 좀 우울함을 느끼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그랬고 어, 좀 더 많이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울증으로 힘드신 분은 이럴 때 좀 더 힘들어져서 오시기도 해서 아, 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맞벌이 부부인 언니를 대신해 요즘 엄마가 조카를 돌보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딸이 부탁하니 등 떠밀리듯 그렇게 손자를 맡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시키고 또 언니 퇴근할 때까지요. 제가 빨리 퇴근하면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손자를 보는 즐거움도 크다고 하시지만 2년 넘어가다 보니 많이 버거워하십니다. 손자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하는 일이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 몸으로 아이를 돌보다 보니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또 가끔은 엄마가 깜빡해서 실수를 하거나 또 육아관 차이로 언니와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상처도 받으시고 우울해 하시기까지 하더라고요. 돈 벌자고 하는 일도 아니라지만 따로 받고 있는 용돈도 없고요. 보다 못해 이럴 거면 네가 키워라 하고 언니랑 싸우기도 했는데 네가 뭔 참견이냐, 나도 죄책감 느끼고 있다,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엄마가 손주를 돌보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덜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니랑 같이 듣겠습니다. 네, 황혼 육아로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는 딸의 사연이었거든요. 이런 분들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서 오십니까? 실제 요즘 이 황혼 육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네.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맞벌이도 많이 하시고 또 이 그 자녀가 의외로 맞벌이 할 정도, 결혼할 정도가 되면 요즘 부모님들은 또 꽤나 젊은 편이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황혼 육아로 힘들어하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많으시게 된 거죠.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잘 아시듯이 제일 큰 힘든 거는 실제 이제 몸이 힘든 거, 음. 예,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손주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손주병이요? 예, 이 손자 손녀를 키울 때 병이 온다고. 막 이런- 손목 예, 뭐 이런 관절, 맞아요. 네. 허리, 신조어가 음. 생길 정도로 이런 병, 그러니까 몸이 이제 힘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 자체도 스트레스가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 제일 큰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아이 엄마랑, 그다음에 아이 엄마의 할머니랑, 네. 아이 엄마의 할머니가 아니죠, 아이의 할머니랑 네. 가치관, 이 아이를 키우는 가치관 차이가 제일 큰 갈등의 그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이 힘든 게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도 힘든데 이제 가치관 때문에 부딪히는 게 있을 때 사실 네.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근데 아이를 돌보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네. 신경 쓸 것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챙기지 못했을 때 뭔가 내가 잘 못 돌보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존감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시기도 하고 네. 우울해지는 마음도 생긴다고 하는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몸이 지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몸이 지치면 마음도 따라 지치니까 음. 분명히 힘든 정도만으로도 좀 우울에 빠질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름 이제 젊을 때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경험을 이렇게 살려서 하시는 건 좋은데 예. 과잉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아. 이 과잉으로 힘들 때도 우울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도 네. 실수 같은 게 아무래도 젊은 분보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뭐 내가 대신에 관록이 있지만 네. 실수는 좀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제 그러지 아. 못하고 작은 실수에도 혹시나 이제 아이가 뭐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네. 좀 우울해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못 챙기고 실수해도 네.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연세 조금 있으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뭐 대놓고 뻔뻔해지시진 않으시겠지만 네. 실수하더라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다. 음. 아이를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계시다고 스스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젊을 때 같이 않음에 대해서 좀 슬퍼하시는데 아. 당연하다. 네. 속도 떨어지고 네. 뭔가 실수할 수 있지만 네. 제대로 하는 영역이 꽤나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그 어르신들의 장점으로 좀 승부해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가 이렇게 육아를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네.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런 부분들보다 네. 뭔가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네. 딸 혹은 며느리와 갈등을 빚게 됐을 때 이럴 네. 때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이런 그렇죠. 갈등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사연에서는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잘해주고 욕 듣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치관 문제는 이게 안 좁혀질 확률이 큰데 왜냐하면 딸의 우리가 이전에 기질 이야기도 했지만 딸의 기질과 엄마의 기질이 완전 다르면 네. 차이가 훨씬 많이 나요. 이게 이럴 때는 그러니까 딸의 눈에는 그러니까 아이 엄마의 눈에는 할머니가 좀 부족함으로 보일 수 있고 네. 또 할머니의 눈에는 애 엄마가 미숙하게 보일 수 있겠죠.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이제 경험 있는 할머니는 이제 경험을 살려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아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부터 네. 또 젊은 엄마는 또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 엄마 그렇게 애를 오냐오냐 하면 어떻게 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원칙이라기보다는요. 그래도 아이 엄마가 네. 양육의 원칙이 넘버 원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할머니가 보기에 조금은 미숙해 보일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원칙은 조금 엄마에게 맡겨두시면 어떨까? 할머니가 다 안다고 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원칙의 순서를 좀 정하시면 갈등이 조금 덜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실 때 엄마든 할머니든 내가 볼 때 할머니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네. 뭔가 잘못 키우면 아이가 되게 잘못 클 거라고 착각들을 하세요. 의외로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칙은 넘버 원은 아이 엄마일 수도 있지만 네. 때로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아이들한테는 조금 일관성 있게 양육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원칙이 좀 주가 되는 건 사실 맞지만 네. 그러다가도 한 번씩 안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도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다가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큰 원칙이 네. 한쪽으로만 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뻔한 이런 이제 미숙함이 있겠지만
좀 잘 안 되겠지만 네. 자기 딸인 아이 엄마를 좀 믿고 맡겨두시는 쪽으로 큰 절충안을 좀 가져보시면 물론 이렇게 이제 원칙을 정해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큰 원칙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하면 네. 좀 더 갈등은 줄어들지 않겠나 싶고 사실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여기서 엄마와 그 딸의 묵었던 갈등이 불거질 때도 저도 그 많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 그 컸던 아이가 이제 엄마가 됐지만 본인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엄마와의 갈등이 있고 네. 뭐 상처도 있고 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것들도 오히려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키우는 데서 오는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원래부터 있던 문제일 수가 있다 그게 좀 이런 두드러지는 말씀이신 거예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궁금해지는 게 네, 네.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요. 네. 뭔가 엄마가 있고 할머니가 있는데 사실은 뭐 주 양육 순위를 두더라도 네. 보통은 이제 낮 시간에 할머니가 봐주시고 네. 아침이나 밤 시간에 엄마가 보고 이렇게 하면 사실 거의 대등하게 양육을 받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럴 네. 때 좀 이 두 분의 가치관이 다르면 네. 아이가 혼란스럽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그 사연과 약간 별도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네. 아이 입장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죠. 게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맞벌이하는 부부의 아이가 다 잘 못 자란다 이런 뜻 전혀 아니지만 네. 잘 자란 아이들도 당연히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이제 양육의 어떤 패턴의 문제라든지 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우면 혼란함이 좀 있게 되기도 하고 하기 어.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따로 좀 이야기를 아마 해야 될 수도 있는 게 하지만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잘 정리된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가 비교적 혼란함 없이 잘 클 수도 있는데 네. 만에 하나 이것이 너무 대등해진다든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기는 해요. 꼭 정말 맞벌이를 해야 되는 부부도 있지만 네. 꼭 해야 되겠냐라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맞벌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그러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맞벌이를 할 때 오는 유익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아이가 엄마가 할머니가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좀 쉽게 맡기는 경우도 제가 하도 많이 봐서 네. 이제 꼭 필요하면 맞벌이를 하고 양육 원칙을 잘 조절해서 하시면 되지만 이 맞벌이 자체에 대한 생각도 한번 좀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경중을 좀 따져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자, 이 황혼 육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실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느끼게 되는 이 네.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갈등이라면 이제 가치관의 차이. 네. 이 부분은 최대한 좁혀가는 게 맞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으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대표성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무엇보다 이제 실제 황혼 육아를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일을 이게 좀 어렵긴 한데요. 맞다 보면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오거든요. 퇴직이 없네요. 그렇죠. 물론 3, 4년 지나면 퇴직이 있지만 이 사연에서도 네. 병원을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있게 좀 만들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절충하시는 게 제일 없습니다. 네. 아무리 좋아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체력에 한계가 있는데 네. 너무 많은 시간을 보게 하는 거는 가능하면 안 좋죠. 그래서 충분히 쉬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게 묵어있던 마음의 아픔일 수 있듯이 네. 의외로 이거 할머니도 괜히 우울해지는 게 딸하고의 갈등도 있지만 네. 나 왜 이렇게 무능하지? 아. 나 이런 자존감이 또 올라오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육아가 황혼 육아를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내적 열등감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끌려가면서 그래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내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실망하고 있네. 이거는 좀 떨어져서 그렇죠. 떨어져서 이거는 육아를 통해서 내가 옛날부터 있었던 마음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거구나. 내가 그렇지는 않아. 스스로를 격려할 수도 있고 네. 이럴 때 또 중요한 거는 사실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죠. 엄마는 애를 맡겨놓으니까 이거밖에 못 키워 이럴 게 아니라 네. 엄마한테 굉장한 지지를 해야 되는 아이 엄마의 역할도 있는 거죠. 인생에 진짜 공부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감사하기도 하면서 좀 두렵기도 한 네.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이렇게 만나봤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뭐 고민, 갈등, 불안, 스트레스 다들 마음 한켠에 하나씩은 있잖아요. 좀 네. 털어놓고 싶으실 때 문자 메시지 샵 2260번 샵 2260 사용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지만 저희 또 마음지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이야기 듣고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회사원입니다. 최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남들보다 자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평소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글을 쓰는 플랫폼에 글을 써보기도 했고요. 크리에이터가 돼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영상 편집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는 직장이 저의 자아 실현 욕구를 채워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또 아닙니다. 일과 직장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또 다른 성취를 찾아서 떠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매일 비슷한 업무에 루틴이 일정해지면 뭔가 제가 멈춰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런저런 활동들 많이 해봤지만 채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가끔은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이에요. 네,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자아 실현이 화두인데요. 한 철학자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 실현이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자아 실현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 좀 추상적이거든요. 쉽게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자아 실현 특히 요즘 세대 분들 더 좋아하는 단어 같다는 생각도 그죠. 들고 네. 또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걸 잘 못하고 살아오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자아 실현은 이게 사실 이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나다운 존재로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이것도 좀 어렵죠. 뭐가 나다운지. 네. 그러니까 나답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서 자랄 때 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자라지 않으면 사실은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자란다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네. 잘 자라는 게 자아 실현인데 나답게 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답지 않게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요.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고 우울하고 이런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이 꽉 차 있을 수 있는데 네. 나답게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결국은 인류애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건강해지는 분이에요. 그 나답게 자라는 것은 자아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아 실현은 아닙니다. 그래요? 자아 자아 실현의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것도 자아 실현의 일부는 되지만 이거는 자아 실현을 위한 하나의 그냥 하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존재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요. 네. 기분 좋은 활동도 자아 실현을 위해 필요는 하지만 기분 좋은 활동을 잘못하다가 보면 중독에 빠지죠. 그럼 자아 실현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가 실현된다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내적인 기쁨. 왜냐하면 인생은 네. 태어나서 아이는 울며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자라고 성숙한다라는 건 뭐냐면 웬만한 상황에도 내적 기쁨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네. 기쁨이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좋다고 좀 다른 거거든요. 네. 이 기쁨이라는 거는 내 존재가 외적인 것에 웬만큼 상관없이 네. 평안과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이 굉장히 성숙된 거죠. 네. 평안과 기쁨의 상태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예를 짓게 들면 네. 야, 이 자꾸 이게 안 그래도 이걸 제가 보면서 이게 좀 철학적으로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철학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울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달래주지 않습니까? 네. 어이구 내 새끼 예쁘다. 네.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뇌와 가슴에 경험될 때 네. 뇌에서는 기쁨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네. 기쁨은 많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안하시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뭐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지만 결혼에서도 받고 네. 뭐 친구끼리도 받고 이런 관계 가운데 바꿀 수 없는 나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기쁨으로 표현되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일 때 네. 나 또한 남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까지 내적인 기쁨이 커지면 네. 그런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회복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기쁨이 많으니까. 네. 우울했다가도 잘 돌아오고 네. 불안했다가 잘 돌아오고 화났다가도 잘 돌아오고 어. 예, 그런 감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되게 묵직하게 네. 그렇다고 이렇게 지루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답게 자라고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되어가는 과정을 자아실현이라고 설명을 하면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쁨과 사랑을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감히 네. 이분이 지금 좀 사랑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약간은 그쪽 면이 추측이 됩니다. 이분이 뭐 이분을 삶을 제가 다 몰라서 네. 뭐 사랑의 결핍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사연만 볼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럴 그렇지만 수 있겠군요. 이게 사랑이나 존재적인 것만으로 또 자아실현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핵심이고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강조는 되어야 하지만 네. 행위만 강조하다 보면 내적인 공허를 더 부추기는 행위들로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죠. 네. 그 만족이 없다라는 건 기쁨이 없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음. 기쁨 말 나온 김에 네. 기쁨이라는 감정이 크게 네 종류입니다. 사실은 네. 이게 뭐냐면 핵심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인한 기쁨이지만 또 1차적으로는 감각적 쾌락도 필요해요. 감각적 쾌락이 있고 환경적 즐거움이 있고 네. 인격적인 기쁨이 있고 종교가 있는 분들 또는 고차원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영적인 기쁨도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의 그 네. 장엄함에 네. 눈물을 흘린다든지 위대한 미술품 앞에서 경외심에 감동한다든지 그거는 좀 차원 높은 기쁨이 되죠. 그런 기쁨, 인간관계의 기쁨, 환경적 기쁨, 말초적인 기쁨 네. 이것들이 다 잘 버무려져야지 제대로 된 자아실현이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핵심이 관계적인 기쁨이라는 거고 네.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지금 말초적이거나 환경적인 것을 많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공허감이 느꼈다라는 게 이분은 굉장히 건강함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주변에서 보면 이 자아실현 욕구가 남들보다 좀 유독 강해서 막 이거저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타고난 기질이 자기에게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는 기질들은요. 네. 그런 걸 조금 더 이렇게 아, 다가오게 느끼기도 하고요. 내향 기질인 거예요. 예, 내향 기질들. 외향 기질들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외부 활동을 되게 재밌어 하기도 하죠. 예, 그런 것들도 자아실현 욕구라고는 본인이 못 느껴도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자기 자의식이라 그러죠. 자의식이 강한 분들은 조금 더 이런 걸 잘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 결핍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도 네. 어릴 때 결핍을 경험하다 보니까 배고픔이 채워지지 생기고, 못한 거네요, 그때. 그래서 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도 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찾고 싶은 거는 내적으로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아실현 욕구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자아실현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론들을 좀 들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그걸 보면 이제 자아실현 욕구가 가장 맨 꼭대기에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연자는 일단 다른 욕구들은 충족이 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자아실현 욕구에 대한 갈망이 큰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매슬로우 피라미드를 생각해보면 맨 위에 이제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데 이제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네. 7살 난 아이랑 37살 난 어른이랑 뭘 할 때 기쁠까요? 둘 다 기쁨의 매개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다르겠죠. 네. 네. 7살 난 애는 사탕 하나에 되게 기뻐하죠. 근데 어른은 그것에 기뻐하진 않아요. 네. 좀 더 기쁨을 줄 만한 활동이 있잖아요. 자, 사탕이 그 아이를 되게 환하게 웃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의 용량과 네. 힘, 크기와 어른이 경험하는 운동을 했을 때의 기쁨은 크기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는 어릴 때 수준만큼의 기쁨을 누려요. 네. 이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근데 몸은 37인데 여전히 사탕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만족함이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있는 건 사탕밖에 없으니까. 네. 몸은 자라서 더 큰 걸 요구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사탕 빨아먹는 것밖에 없으면 이 사람은 되게 갈급하겠죠. 그러면 이상한 방식으로 이걸 채우고 싶어서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아실현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지 어른이 되어서 네. 어른의 그런 수준만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근데 이분도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직장도 괜찮으신 것 같고 네. 일도 잘하시고 직장에 불만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삶에 뭔가 목마름이 좀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인이라고 보는데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은 사실 생계 유지 차원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자아 실현은 잘 거기서 잘 안 일어납니다 원래. 뭐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직장은 만족스러워도 공허하다 이거는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욕구가 생겼고 욕구를 따라서 뭘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이 상태 자체는 좋은데 더 채워야 된다라는 단적인 증거가 이제 나왔잖아요. 뭘 해도 별로 이렇게 네. 흥미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이유로 혹시 공허할까, 우울이 있을까, 뭐 네. 다른 결핍이 있을까, 트라우마가 있을까도 생각해 보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더 수준 높은 영역으로 가셔야 되는 게 아까 말했던 네. 이분의 지금 하는 활동을 가만히 보면 관계적인 거는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관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이분은 아닐지라도 상처를 입으면 관계 쪽 잘 안 가고요. 행위 쪽으로 많이 가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네. 혹시나 모르니까 관계 쪽으로 이를 채울 수 있는 활동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네. 자아 실현 욕구는요. 끝에 가면 자기 초월 욕구로 가야 됩니다. 말이 어려운데 자아 실현은 뭐냐면 내가 나를 찾는 과정의 활동이라면 네. 자기 초월은 뭐냐면 나와 너와 더불어 가는 영역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 친절을 베푼다든지 네. 남을 위해 작은 희생을 한다든지 음. 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푸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봐서는. 네네. 그럼 이제 관계적이고 자기 초월적인 방법을 좀 추가해 보시면 훨씬 뜻깊은 만족도가 생길 수 있겠다. 자아 실현 플러스 자기 초월로 가는 어떤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자아 실현 과정을 거쳐서 자아 초월 욕구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아예 자아 초월을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도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분은 어느 정도 자아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네. 같이 해도 되는데 네. 자아 실현을 뛰어넘고 자기 초월은 못 가요.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 들어보시고 나는 별로 남들에게 지금 뭘 하고 싶은 마음 없어. 네. 그건 아직 자기 초월로 가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거죠. 음. 제가 이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네네네. 그럼 좀 더 자기 실현에 대해서 활동을 좀 더 해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쵸. 공허하다 하시니까 조금 봉사 희생 쪽으로도 한번 가보시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자아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거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관계적인 어떤 것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신 조금 더 거네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자아 실현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거창한 어떤 걸 해야 될 것 같은 이 생각에서부터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들이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80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